속보. F-22 대체 KF-21 업그레이드. 한미 충격적 결정. 중국의 큰 충격. 세계 최고 기술 2가지가 적용된 KF-21 전투기의 최신 비밀이 공개된다. KF-21은 한국이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로 현재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의 실사격에 성공하는 등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KF-21은 단계별 개발 계획을 통해 6세대 전투기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스텔스 기능과 AI 조종사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은 KF-21의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으며 여러 나라가 KF-21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와의 계약 문제와 재정적 문제도 존재한다. 본 글에서는 KF-21의 개발 현황, 성능, 글로벌 관심 및 계약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다. KF-21은 현재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며 단계별 개발 계획을 통해 향후 6세대 전투기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1단계에서는 공대공 무장과 기초적인 저피탐 성능을 갖추었으며 2단계에서는 공대지 무장이 탑재될 예정이다. 3단계에는 스텔스 기능과 유무인 전투비행체계 MUMT가 도입될 계획이다. MUMT는 조종사가 탑승한 전투기와 AI가 조종하는 무인기가 팀을 이루어 임무를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전투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4단계에서는 스텔스 기능을 최대로 갖춘 6세대 전투기로의 발전이 목표이다. 6세대 전투기는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하고 AI 조종사를 도입하여 전투기의 성능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킬 예정이다. KF-21은 2023년 5월 8일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의 첫 실사격에 성공했다. 미티어는 마하 4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며 200km 밖의 적 전투기를 격추할 수 있는 현대 최고의 공대공 미사일로 평가된다. KF-21은 유로파이터, 라팔, 그리펜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미티어 실사격에 성공한 전투기로 이는 KF-21의 공중전투 성능을 입증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미티어 실사격 성공은 KF-21의 기술적 우수성을 강조하며 전투기 성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KF-21은 현재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받고 있으며 폴란드,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양한 국가가 KF-21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폴란드는 2022년 FA-50을 도입한 경험이 있으며 KF-21 공동개발 참여 의사를 타진한 상태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필리핀도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KF-21의 도입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는 재정 문제로 인해 개발 비용을 연체하고 있으며 계약 문제와 기술 이전 축소가 논의되고 있다. 방사청과 KAI는 인도네시아와의 계약을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전투기 실적이 KF-21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KF-21은 단계별 개발 계획을 통해 4.5세대 전투기에서 6세대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KF-21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실사격에 성공하며 뛰어난 공중전투 성능을 입증하였다. KF-21은 스텔스 기능과 AI 조종사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6세대 전투기로의 발전이 목표이다. KF-21은 폴란드,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등 여러 국가에서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와의 계약 문제도 논의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개발에 참여하고 있지만 재정 문제와 기술 이전 축소가 논의되고 있다. KF-21은 한국의 전투기 기술 발전을 상징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4.5세대 전투기에서 6세대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에세이는 KF-21의 개발 현황과 향후 계획,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경쟁력, 그리고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와의 계약 문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KF-21은 현재 4.5세대 전투기로 단계별 개발 계획에 따라 향후 6세대 전투기로의 업그레이드를 목표로 하고 있다. 1단계에서는 기초적인 공대공 무장과 저피탐 성능을 갖추었으며 2단계에서는 공대지 무장이 추가될 예정이다. 3단계에서는 스텔스 기능과 유무인 전투비행체계 웜T가 도입될 계획이다. MUMT 시스템은 조종사와 AI 조종 무인기가 협력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체계로 전투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4단계에서는 6세대 전투기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며 AI 조종사와 극대화된 스텔스 성능이 핵심 요소로 부각된다. 6세대 전투기는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일본,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들이 도전하고 있으며 KF-21의 6세대 전투기 도약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KF-21의 발전은 한국의 전투기 기술을 한층 더 강화하고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KF-21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실사격 성공은 기술적 성과를 입증하는 중요한 이정표이다. 미티어는 현대 최고의 공대공 미사일로 평가되며 KF-21의 공중전투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KF-21 이후로 파이터, 라팔, 그리펜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미티어 실사격에 성공한 것은 KF-21의 기술적 우수성을 강조하며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KF-21의 공중전투 능력을 입증하며 향후 다양한 군사적 상황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KF-21은 현재 여러 국가에서 관심을 받고 있으며 폴란드,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KF-21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폴란드는 이미 FA-50을 도입한 경험이 있으며 KF-21 공동개발 참여 의사를 타진한 상태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필리핀도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도입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는 재정 문제로 인해 개발 비용을 연체하고 있으며 계약 문제와 기술 이전 축소가 논의되고 있다. 방사청과 KAI는 인도네시아와의 계약을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전투기 실적이 KF-21 외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KF-21은 4.5세대 전투기에서 6세대 전투기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며 단계별 개발 계획을 통해 스텔스 기능과 AI 조종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실사격 성공은 기술적 성과를 입증하며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KF-21의 글로벌 관심과 계약 문제는 향후 방산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KF-21의 지속적인 발전과 글로벌 관심은 한국의 전투기 기술을 한층 더 강화하고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 영상 미 전략폭격기 러 국경 코앞에서 비행, 예사롭지 않은 경로의 긴장 고조, 포착.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 공군 전략폭격기가 러시아 국경 코앞에서 비행의 일대가 순간 긴장감에 휩싸였다.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포스트는 24일 현지 시간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에 미 공군 전략폭격기가 찍혔다고 보도했다. 텔레그램에서도 러시아 국경 코앞에서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날아다녔다는 목격담과 관련 사진이 폭주했다. 항공기 추적 사이트인 플라이트레이더 24의 기록에도 해당 비행체의 움직임이 확인됐다. 공개된 영상 속 비행체는 미 공군이 운영하는 전략폭격기 B-52로 추정되며 이 전략폭격기는 에스토니아 독립 107주년 기념일에 실시된 군사 퍼레이드 과정에서 비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탈린 상공에서 미군의 B-52는 F-35A 스텔스 전투기 4대와 F-A-18 다목적 호넷 전투기 2대와 함께 편대에 합류했다. 함께 비행한 F-35A는 에스토니아에서 발트해 항공 경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네덜란드 왕립 공군 소속이었으며 F-A-18 다목적 호넷 전투기는 핀란드 공군 소속으로 확인됐다. 러시아의 군 전문 텔레그램 채널인 밀리터리 옵서버도 미 공군 B-OEH와 5세대 F-35A 라이트닝 2로 구성된 비행편대가 탈린에서 나토 동맹의 결속을 과시하기 위해 비행했다고 전했다.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가 러시아 국경에서 불과 50km 떨어진 지점에서 비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수많은 추측이 쏟아졌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시작한 지 정확히 3주년이 되는 날 이뤄진 비행이라는 점에서 확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에스토니아 독립기념일을 맞아 미군 폭격기가 탈린 상공을 비행한 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또 올해 독립기념일에 실시된 군사 퍼레이드에는 에스토니아군과 미군뿐만 아니라 나토군 1000명 이상이 참여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올해 군사 퍼레이드에서 미군의 B-52 전략폭격기 비행 경로가 예사롭지 않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실제로 이날 B-52는 일명 수발키 회랑으로 불리는 지역을 거쳐 폴란드 영공으로 돌아갔다. 수발키 회랑은 러시아 최대 우방인 벨라루스에서 칼리닝그라드까지 육로로 연결되는 길이 100km의 전략적 요충지다. 미군 폭격기가 이 지역을 통과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비행은 상징적인 성격을 지녔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더워조는 24일 B-52가 발트 3국에서 출격한 것은 호전적인 러시아에 맞서 미국이 이들 국가의 독립을 계속 지지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에스토니아는 제1차 세계대전 말기인 1918년 2월 24일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으며 지난해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 20주년을 맞았다.